2016년 우리 이제 새벽반 오늘 첫날입니다. 교재는 그 성한당이죠? 네, 성한당에서 이제 발간한 포토샵 CS4 내용으로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보시다시피 이 책이죠? 예, 이 책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할 거고 12주 수업 중에서 3번은 스마트폰으로 사진 촬영을 하는 걸 할 텐데 아마도 다음 주까지만 하면 사진 촬영이 끝날 것 같아요. 사진 촬영에 대한 전반적인 전문적인 걸 배우는 게 아니니까는. 그래서 이제 사진을 가지고 와서 포토샵으로 편집하고 꾸미는 거를 할 건데 이 책에 샘플이 있거든요. 샘플. 그 샘플 데이터를 가져와서 꾸미는 연습을 할 거예요. 보시다시피 특별한 내용은 아니고요.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포토샵 기능을 좀 설명할 겁니다. 포토샵 버전하고 상관없이 우리 책에는 CS4로 되어 있고요. CS4로 되어 있고. 자, 그러면 오늘 수업할 내용을 잠깐 메모를 해볼까요? 이제 촬영에 필요한 뭐 해상도라는 말이 나왔고요. 초점이라는 말이 나왔고, 그 다음에 구도라는 말이 나왔고, 구도.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왔죠? 화이트 밸런스. 그 다음에 피사계 심도. 이런 말이 나왔어요. 또 다른 말이 나올 수 있으면 뭐 셔터 스피드, 당연히 셔터 스피드는 나와야 되겠죠? 조리개, 뭐 이런 거는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인물 촬영, 그 다음에 풍경 촬영, 그 다음에 상품 촬영, 여러가지 등등 이런 말이 나오겠죠. 그렇죠? 예. 우리가 이제 촬영을 한다 라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건데, 촬영을 하려면 굉장히 많은 수고를 돼야 될 거예요. 가장 좋은 카메라를 가지고 가장 좋은 기술을 동원해서 사진을 찍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그 사진이 최고의 사진이 되는 거예요. 이제 사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런 뭐 시상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플리처상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받기도 하는데 이제 보도기자들한테는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플리처상 같은 거 있죠. 그래서 그 상을 통해서 굉장한 이 사람은 이제 보도사진가다 뭐 이런 이제 칭호를 받기도 하는데 월남전에 참전했던 우리 한국군이 뭐라 할까 좀 안 좋은 소리를 많이 들었대요. 잔인하다, 난폭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대요. 왜냐면 저기 동료들이 죽으니까 옆에 죽어가는 동료들 보고 기분 좋아할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니까는 잔인해질 수도 있겠죠. 전쟁터니까. 그런데 그 어떤 한 장의 사진 때문에 한국군의 위상이 쫙 올라갔대요. 그게 뭐냐면은 한국 군인이 전쟁터에서 민간인 애기들을 양팔로 이렇게 안아가지고 탈출하는 장면을 보도기자가 찍은 거예요. 전 세계에 그게 이제 보도가 됐는데 이제 플리처상을 그해 받았대요. 그게 66년도 상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 상을 사진을 보고 한국군이 그렇지 않구나, 헌신적이구나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거죠. 예. 뭐 그 정도로 사진 한 장으로 사람이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이제 카메라 한번 좀 볼게요. 스마트폰에도 카메라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카메라 기능을 보시면은 사진을 찍으실 때 여러분들 가로로 찍으세요? 세로로 찍으세요? 우리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으시면 대부분 세로로 찍으시잖아요. 세로로 찍지 마시고요. 가로로 찍으세요. 가로로. 그런데 요즘은 또 스마트폰 세상에서는 가로로 보는 것보다는 세로로 보는 게 편하잖아요. 어차피. 그래서 세로로 많이 찍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차후에 내가 찍은 사진을 영상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세로로 찍는 것보다는 가로로 찍는 게 편해요. 그런데 인물을 찍으실 때는 세로로 찍어야 예뻐요. 또 모델이 이렇게 세로로 서 있잖아요. 그렇죠? 세로로 찍는 것도 필요하고, 풍경 사진을 찍을 때는 또 가로로 찍어야 되겠고,
뭐 법으로 정해진 거는 없어요. 편리하게 찍으시면 되는데 의뢰의 스마트폰으로 찍으시면 세로로 찍는 게 보편화되어 있다는 사실, 그거는 깨트리자 하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세로로 찍든 가로로 찍든 여러분이 상황에 따라서 찍으실 줄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저도 인물 사진 찍을 때는 대부분 세로로 찍어요. 카메라를 세로로. 근데 뭐 단체 사진을 찍거나 풍경 사진 찍을 때는 가로로 많이 찍게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사진 찍으실 때 그 케이스가 있잖아요. 우리 스마트폰 보면 케이스가 덮여 있잖아요. 케이스가 있는 상태에서 찍는 게 편할지 케이스를 벗겨놓고 찍는 게 편할지는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케이스가 있는데 카버가 덮여 있지는 않죠. 범퍼라 그래서 충격 방지 제품으로 이렇게 씌워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손가락을 걸 수 있게끔 돼 있는데 이렇게 촬영하면 흔들림이 좀 덜하죠. 그런데 이제 카버가 덮여 있으면 촬영하기가 좀 불편할 것 같더라고요. 애매모호할 것 같아. 자세도 그렇고. 왜? 안정적으로 잡아야 되는데 파지법이 흔들리면 불편하거든요. 그런 거는 여러분 감안해서 찍으시면 됩니다. 요즘 새로 나온 카메라들은 우리 황수님 그 카메라 잠깐 좀 보여주시겠어요? 여기 미러리스 카메라잖아요. 소니에서 이제 생산한 미러리스 카메라예요. 굉장히 요즘 상품 잘 나옵니다. 가볍고요. 그리고 과거에 막 묵직하게 들고 다녔던 그런 카메라보다 훨씬 성능이 잘 나온 좋은 그런 카메라들이 있어요. 여행 가실 때 참 좋죠. 예. 저도 하나 사고 싶더라고요, 이런 거. 30만 원. 30만 원? 네. 우와. 요즘 잘 나온 거는 그 스마트폰으로 스위치 누르는 거, 그리고 또 즉시 전송되는 이런 건 70만 원. 예, 그런 거 있더라고요. 어떤 거는요, 카메라인데 렌즈만 있어요, 렌즈. 네. 렌즈만 있는데 그 렌즈를 카메라로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근데 카메라에는 화면이 없어요. 카메라에는 화면이 없고 스마트폰 화면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붙어 있다고 보시면 되죠. 이렇게 붙어 있다고. 그러니까 렌즈처럼 생긴 게 카메라인데 그거를 그냥 거치대가 있으니까 여기 삼각대도 끼는 데가 있으니까 그냥 걸어놔요. 그래놓고 카메라는 여기다 걸어놓고 스마트폰으로 보는 거야. 그래갖고 필요하면 찍기도 하고. 예, 그렇게 블루투스로. 그런 것도 있고 재밌는 게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 카메라 그러면 예전에 필름 집어넣고 찍었던 거 있잖아요. 오늘 제가 지하철 타고 오면서 보니까는 필름 사진이 또 요즘 인기가 있대요. 이 필름 사진은 묘미가 또 다르거든요. 디지털하고 달리. 디지털은 찍은 게 바로 보이지만 필름은 바로 안 보이니까 찍고 나서 뭐랄까 궁금해하죠.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필름으로 배웠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필름 배우고 디카를 했으니까는 이렇게 찍으면 이렇게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데 필름을 안 배우신 분들은 예상을 못 한단 말이야. 습관적으로 찍고 나서 꼭 보거든. 근데 이런 모델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부피도 이렇게 별로 안 커서 목에다 걸고 이렇게 다니면서 여행 다니면서 찍으시면 되고 동영상도 촬영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동영상 촬영하기 참 좋죠. 어떤 유명한 사진 작가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내가 사진을 잘 찍으려면 카메라를 갖고 다니래요. 스마트폰 있잖아요. 근데 스마트폰 갖고는 사진을 찍는 게 좀 잘 안 된대요. 습관적으로. 왜? 얘는 통신기기니까 이 안에 카메라 기능이 있어도 잘 안 찍는다는 거죠. 그래서 카메라를 목에다 걸든지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하루는 건널목만 찍자. 하루는 간판만 찍자. 하루는 뒷모습만 찍자. 발만 찍어보자. 신호등만 찍어보자. 뭐 이런 거. 애기들만 찍어보자. 예. 왜냐면 어른들 찍으면 오해받을 수 있어요. 특히 지나가는 아가씨 찍어보세요. 뒷모습. 그러다 걸리면 큰일 납니다. 근데 애기들 찍으면 뭐라고 안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 주제를 바꿔가면서 소재를 바꿔가면서 찍어보면은 늘어난대요. 실력이. 근데 저도 과거에는 다 그렇게 찍어봤었어요. 자, 우리 카메라 한번 다시 열어볼게요.
카메라를 열어보시면은 카메라에는 사진을 찍을 건지 동영상을 찍을 건지 하는 기능이 들어있어요. 맞습니까? 예. 그러면 동영상하고 사진 말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죠. 앞을 찍을 건지 뒤를 찍을 건지, 셀카를 찍을 건지 전면을 찍을 건지, 이런 기능도 있죠. 근데 셀카 기능은 우리 스마트폰에는 렌즈가 앞뒤로 달려 있지 않습니까? 앞에 렌즈가 있고 뒤 화면에 렌즈가 조그만 게 붙어 있는데, 셀카 모드로 바꾸면 해상도가 떨어져요. 요거는 찍지 말고 가급적이면 전면에 있는 카메라로 찍자는 거죠. 자, 환경 설정이라고 있어요. 톱니바퀴 그림 같은 거 보이시나요? 한번 눌러보세요. 톱니바퀴 그림. 근데 여기서부터는 다 달라요. 카메라마다. 스마트폰마다 달라요. 저는 갤럭시 S3라고 하는 좀 오래된 모델이고요. 요즘 뭐 갤럭시 S6, 그 다음에 뭐 갤럭시 노트 5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런 갤럭시 시리즈 같은 경우에도 모델에 따라서 화면 구성이 좀 다른데, 보편적인 건 다 동일해요. 보시면 이런 거 있나요? 플래시를 킬 건지 끌 건지. 플래시. 원래 플래시라고 부르지 않아요. 스피드 라이트라고 불러요. 번쩍거리는 거. 예. 근데 그 스피드 라이트가 이름이 길잖아요. 그래서 어느 회사에서 그 스피드 라이트를 생산했는데 그 상품 이름을 플래시라고 불렀대요. 그래서 그게 대명사가 돼서 다 플래시를 켜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원래는 스피드 라이트입니다. 그러니까 니콘이나 캐논에서 그 플래시를 생산해서 팔잖아요. 근데 거기 플래시라고 써 있으면 안 되는 말이죠. 보편적으로 스피드 라이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스피드 라이트로 그러면 스마트폰 쓰시는 분들이 혼동돼요, 솔직히. 뭐야? 스피드 라이트가 뭐야? 플래시 아닌가? 그래서 보편적인 쓰는 말로 대명사를 쓴 거지.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나요? 뭐 촬영 모드 이런 거 있나요? 촬영 모드? 뭐 얼굴 인식 촬영, 파노라마 촬영, 뭐 그 다음에 베스트 포토 촬영, 베스트 페이스 촬영, 뭐 이런 것도 있네요. 얼굴 인식 촬영도 있어요. 얼굴이 딱 들어있는 거 확인되면 자동으로 착 찍히나 봐요. 그 다음에 HDR 촬영이라는 거 있어요. HDR. 얼굴이 쨍하니 잘 나오게끔 하는 거. 그 다음에 스마일샷 촬영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셀카를 딱 해놓고 씩 웃으면 착각 찍히나 봐요. 예. 그런 게 없어요? 그게 촬영 모드라고 되어 있는 건지, 혹시 이런 건 찾아보세요. 장면 모드라고 있는지 찾아보세요. 장면 모드. 없으세요? 자, 그러면 일단 보편적으로 이런 거 한번 가볼게요. 아까 여기 보니까는 카메라 기능에 그런 거 있었죠. 아까 뭐 파노라마 사진, HDR 사진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HDR하고 제가 선택을 했더니 뭐 여기에 이렇게 뭐 서로 다른 노출 상태에서 촬영된 여러 사진을 조합해서 가장 잘 나온 사진을 만듭니다 라고 돼 있고요. 뭐 효과 강도 저장할 사진 뭐 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상태에서 제가 사진을 찍잖아요. 이렇게 착각 찍으면, 예, 평상시 찍은 사진보다는 보편적으로 좀 잘 나오게 찍히나 봐요. 보편적으로 찍은 사진보다는 HDR 상태에서 찍어보시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내에서 찍지 마시고 밖에 나가서 한번 찍어보시면 편해요. 실내에서는 뭐로 찍어도 똑같아요. 왜냐면 이 불빛 때문에. HDR 말고 일반 촬영으로 들어가면 보편적으로 촬영되는 내용이고요. 일반은. 그 다음에 이제 환경 설정 안에 보시면 보통 밖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스피드라이트, 아까 플래시라고 하는 걸 켜고 찍을 거냐 끄고 찍을 거냐 하는 거. 예. 그럼 여쭤볼게요. 플래시는 어떨 때 켜고 어떨 때 꺼야 될까요? 플래시가 설정되어 있으면, 플래시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면
셔터를 딱 누를 때 착각 찍힐 때 번쩍거릴 거 아닙니까? 이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겠죠. 어떤 경우는 좋을까요? 예? 빛이 못 알아. 응, 어두울 때는 번쩍거리게 해서 환하게 찍어야 되겠죠. 예. 그럼 어떨 때 후레쉬가 켜질까요? 빛이 못 알아. 어두울 때 켜지겠죠? 예. 근데 그 어두움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어둠이어야 될까요? 어떨 때가 어둡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카메라 입장에서는? 지금은 어두워요? 지금 밝지 이게 밝지 않아. 그럼 형광등을 한 2개 끄면은 어둡겠지요. 어둡겠죠? 예, 야가 어두우니까 좀 빛 좀 많이 줘야 되겠다 싶어서. 근데 후레쉬가 자동도 있죠, 자동. 예. 그냥 사용해라 그러면 무조건 후레쉬가 번쩍거리는 거고, 자동 그러면 어두우면 지금 후레쉬 안 터졌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여기다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다 찍으면 여기는 그러면 켜지겠지. 여기 후레쉬가 번쩍거렸어요. 요 안에 찍었더니 예. 거기는 어두웠나 봐. 그런 것도 쓰는. 그렇죠. 어두우니까 알아서 켜지는 거죠. 안 어두우면 안 켜지고. 자, 그런데 이런 경우 있어요. 애기들 신생아들이 태어나면 얼마나 예쁩니까? 이모, 삼촌 뭐 다 오죠. 고모도 오시고 할머니도 오시고 옆집에서도 막 온단 말이야. 애기 구경하려고. 그러니까 요즘 어떻게 스마트폰이 보편화되어 있으니까 찍어요. 애기 이쁘네 하고 찍어요. 근데 일반적인 카메라가 스마트폰이 자동으로 되어 있어요. 후레쉬가. 그러면 애기들은 땡볕잖아요? 아니죠. 불빛이 밝지 않게 해놓거든요. 그러니까 방이 어두워요. 어두운 상태에서 사진을 찍으면은 후레쉬가 번쩍번쩍거리거든요. 근데 여러분 후레쉬 불빛 눈으로 직접 보셨어요? 눈 상해요. 근데 어른들은 불빛 때문에 깜빡해갖고 눈을 찡그리죠. 애기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위험해요. 애기들은 실명될 수도 있어요. 예. 여러분들 그 전시장에 가면 행사장에 가면은 그 사진 찍히기 위해서 멋있게 예쁘게 이렇게 하고 나오는 도우미들이 있어요. 자동차 전시장에 이렇게 가면은 모델들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은 후레쉬 사진 찍자 그러면 옆에서 이렇게 포즈 취해주잖아요. 근데 그분들 찍을 때 한번 보세요. 눈을 부릅뜨고 탁 찍어요. 화장을 예쁘게 했으니까. 그렇게 촬영이 끝나고 나면은요, 한 이틀 정도 행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체로 다 안과 간대요. 눈이 거의 바보가 돼 있다는 거예요. 눈이 위험하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쉽게 말하면 눈이 상하니까 어떻게 한다? 눈을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후레쉬를 터뜨릴 때 주의하실 점은 막 찍으시면 안 돼요. 후레쉬를 막 터뜨리면 안 돼. 사람을 향해서는. 예. 박물관 가서 찍어도 안 되고요. 학교에서 교실에서 뭐 학생들이 이제 자녀들 수업할 때 참관하러 가잖아요. 그때 찍을 때도 후레쉬가 번쩍번쩍 터지면 안 돼요. 민폐 끼치는 겁니다. 그런 거 조심하시면 일단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우리 여기 보면은 화이트 밸런스라는 말이 나오는 거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화이트 밸런스? 화이트 밸런스라는 말이 나오는데 화이트 밸런스를 잠깐 좀 볼게요. 화이트 밸런스 찾아보니까 뭐뭐 나옵니까? 자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태양광이 있고요. 그 다음에 흐린 날이 있고, 그 다음에 백열등, 형광등, 그 다음에 이게 다네요. 예. 본래 또 있어야 되는데, 예. 촛불, 그 다음에 그늘. 자,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실습을 해보실 텐데 어떻게 할 거냐면요. 여러분들 우리 책 있잖아요. 책.
요 책을 찍어 보시는데 책 찍는 것도 요령입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한번 찍어 보실래요? 이 책 표지를 한번 여러분이 찍어 보세요. 당연히 이렇게 올려놓고 맞춰야 되겠죠? 이렇게 찍으시면 안 되죠? 이렇게 찍으시면 안 되지. 똑바로 올려놓고 찍어야지. 복사기처럼. 예. 그리고 착각 찍으면 되죠? 약간 삐뚤어도 상관없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거는 자동으로 놓고 찍은 거예요. 화이트 밸런스를. 그럼 환경 설정에 들어가서 화이트 밸런스를요. 뭐로 바꿔보시냐면 태양광으로 바꿔보세요. 태양광. 태양광으로 딱 바꿔놓자마자 안 찍어도 화면에 색깔이 달리 보일 거예요. 화이트 밸런스를 아까는 자동이었잖아요. 자동으로 놓고 찍었는데 이 화이트 밸런스를 제가 태양광으로 바꾸세요 그랬잖아요. 그리고 화면을 보세요. 그럼 색깔이 어떻게 변해 있나? 안 찍어봐도 알 수 있잖아. 자, 이번엔 흐린 날 선택해 보세요. 흐린 날. 백열등. 백열등을 갖다 댔더니 파랗게 보이죠? 형광등. 어떻게 보시냐면 보세요. 지금 이 사진하고 이 표지책하고 카메라를 이렇게 갖다 대면은 이 종이 색깔이 하얀데 글자 색깔은 까맣고 그 다음에 밑에 보라색 보이잖아요. 그렇죠? 얘가 과연 똑같이 보이느냐를 보세요. 자동으로 놓고 볼 때는 보일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형광등이나 백열등으로 형광등으로 바꿔놓고 보시면은 하얀색 표지가 약간 퍼렇게 먹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예. 백열등을 놓으시면 어떻게 돼? 백열등은. 아, 이건 더해. 예. 흐린 날은 좀 뻘겋게 보이는 것 같고. 태양광도 좀 안 맞고. 예. 자동으로 해놔야 잘 보이는 것 같은데. 설명을 드릴게요. 켈빈 박사가 빛의 색 온도라는 것을 찾아냈어요. 색 온도. 켈빈이라는 박사가 별 이상한 거를 발견해냈어요. 이거 안 발견하면 편했을 텐데. 예. 뭐를 발견했냐면 빛에는 색깔에 따른 온도가 있다. 그걸 켈빈 온도라 그래요. 켈빈 온도. 색 온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켈빈 박사가 발견했다 그래서 켈빈 온도라 그래요. 켈빈 값이라고도 하는데 보통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한 5,500 정도? 5,400, 5,500, 5,600 정도? 흐린 날은 한 7,000 정도? 그 다음에 형광등은 한 4,200? 4,200 정도? 뭐 정확치는 않아도 제가 이따 따로 보여드릴게요. 백열등 같은 경우에는 좀 작고 촛불은 한 1,500 정도? 이러한 그 색의 온도가 다르다 이거죠. 자, 그거 한번 찾아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사진 색 온도. 예, 여기 나와 있는데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어디 갔어? 왜 화면이 바뀌었을까나? 일출 일몰일 때가 한 2,500이라고 써있네요. 그 다음에 이른 아침이 3,500이고 뭐 굳이 메모 다 안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여름의 열광은 한 5,000이라고 써있네요.
흐린 날은 5,500 정도 나오고, 아까 제가 일광이 5,400 정도 나온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흐린 날이 있고 그늘도 있어요. 그늘. 흐린 거하고 그린 날하고 다르죠. 그렇죠? 예. 근데 푸른 하늘. 여기는 빛의 색깔이 파래요. 우리 푸른 하늘이니까 푸르게 보이죠? 그 푸르게 보이는 이유가 색의 온도가 푸른색을 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촛불을 미레드라는 건 뭐예요? 예? 미레드. 반대편에 있는 밀레드. 미레드는 제가 모르겠네요. 이건 미레드라는 값이 따로 있나 봐요. 이건 켈빈 값이고 이건 미레드 값이고. 예. 그런데 우리가 촛불을 보면 어때요? 빨갛죠? 그리고 해가 뜰 때, 질 때 보면 빨갛잖아요. 그렇죠? 그게 위에 올라오면은 하얗게 보이는데 내려갈 때는 빨갛게 보이는 온도가 빨갛다라는 거예요. 색의 빛의 온도가. 그래서 이거를 감안해서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필름 카메라는 이거에 상관없어요. 필름은 빛이 들어가면 필름에 있는 그 화학 물질에 입혀져 가지고 필름의 상이 맺혀지는 거예요. 근데 디지털은 원리가 뭐냐면은 디카는 RGB라고 하죠. 이건 뭐냐면은 레드, 그 다음에 그린, 그 다음에 블루. 그러니까 빨강, 녹색, 파랑이라고 하는, 예, 빨강, 녹색, 파랑이라는 빛의 삼원색, 예, 빛의 삼원색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제 얼굴을 찍었다. 그러면 제 눈동자는 예를 들어서 빨간색이 얼마큼 들어있고 녹색이 얼마큼 들어있고 파란색이 얼마큼 들어있는지를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색깔을 맞춰가지고 메모리 카드에다가 기록을 착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요 디카로 촬영하면은 사진의 색깔이 약 1670만 개 색상을 가지고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간색이 256단계가 있고 녹색이 256단계가 있고 파란색이 각각 256단계가 있어요. 그 256단계짜리가 3개가 있으니까 곱해버리면 1670만 가지가 나와요. 이런 색상을 가지고 처리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자, 이 RGB를 모두 사용하면 예, 흰색이 나오고요. RGB를 사용하지 않으면 검정이 나와요. 그러니까 레드 값, 그린 값, 블루 값이 있는데 얘를 다 섞으면 그러니까 물감 파레트에다 섞듯이 물감을 섞으면 검정색이 나오지만 빛을 섞으면 이건 빛이잖아요. 빛 섞으면 흰색이 나와요. 빛이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으면 빛이 없으니까 뭐죠? 검정이죠. 우리 물감은 안 섞으면 흰색이고 있는 색깔 다 섞으면 검정이 나오지만 빛은 거꾸로예요. 그런데 이 빛이 온도에 따라서 빛의 색깔에 따른 온도에 따라서 다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빨간색인데 카메라가 빨간색을 빨간색으로 인식하지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녹색인데 녹색을 인식을 못하니까는 아까 우리 디카로 찍어봤을 때 흰색 바탕이 약간 붉은색도 띄고 파란색도 띄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 때문에 그런 거다? 이 화이트 밸런스를 안 맞춰서 그런 거예요. 화이트 밸런스를 맞춰주시면 그게 깔끔하게 나오는데,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는 얘도 등 있죠. 앞에 여기 형광등도 있죠. 빔 프로젝트에서 빔도 나왔죠. 빛이 3가지 들어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밖에서 빛이 들어오면, 햇살이 들어오면 빛이 4가지가 섞입니다. 그러면 어느 장단에 춤을 춰? 어느 장단에서 흥을 맞춰야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한테 자동 그러면 알아서 지가 착 해주는 거지. 근데 원칙은 밖에 나가면 땡빛으로 태양광으로 또 형광등을 켰으면 형광등에다 맞춰주면 돼요. 형광등도 보세요. 빛을 보시면 하나는 맑은 색이 나오고 하나는 약간 탁한 색 나와 있죠? 저쪽에 문짝에 있는 형광등은 형광등의 밝기가 서로 같은데 여기 있는 형광등은 색깔이 좀 달라요. 예, 하나는 오래된 것 같고 하나는 새 것 같은데 이것도 벌써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사진 찍을 때 조명 켜잖아요. 조명은 한 가지로만 합니다. 처음에는 형광등을 켜서 전체를 밝기를 놓고 초점을 잡아요. 이렇게 해놓고 나서 자 사진 찍을게요 하면 어때요? 형광등 끄고 조명이 번쩍거리죠. 그 이유가 불빛이 여러 개 들어가면 꽝 되는 거예요. 한 가지 불빛만 쓰는 거예요. 한 가지 불빛만. 근데 밖에 나가면 태양광이냐 아니면 그늘이냐 날이 흐리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또 색깔이. 근데 보통 보편적인 카메라가 다 어떻게 돼 있다? 자동으로 돼 있으니까 보통 보편적으로 잘 찍히지만 정확하게 찍으려면 어떻게 돼요? 화이트 밸런스 값을 측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온도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켈빈 온도계가 있으면 좋죠. 그럼 만약에 내가 이 사진을 찍을 때 여기다 켈빈 온도계를 딱 갖다 대. 4720 하고 나오면 카메라에다가 4721에 하고 맞춰주고 찍으면 딱 요 색깔이 나와요. 근데 그렇게 입력하는 카메라들은 비싸요. 한 300~400만 원 이상 가. 켈빈 온도계도 비싸고 그것도 비싸고. 그러니까는 사진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사진 작가분들 있잖아요. 상품 사진 찍으시는 분들은 다 있죠. 켈빈 온도계도 있고 켈빈 온도를 입력하는 카메라를 갖고 계시는 거지. 근데 우리는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찍자? 자동으로 찍자. 그런데 어디에서 찍으면 어느 상황에서 찍으면 좋을까요? 사진이 잘 나올까요? 밝은 날 찍는 게 좋을까요? 흐린 날 찍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늘에서 찍는 게 사진이 잘 나올까요? 아니면 이렇게 실내에서 형광등을 켜놓고 찍는 게 잘 나올까요? 많이 찍어보셨잖아. 여행 다니시면서. 모델이 예쁘면 잘 나와요? 모델이 예쁘면? 네. 그늘에서 찍는 거. 흐린 날 찍는 게 사진이 잘 나와요. 근데 이제 그늘과 흐린 날 찍으면 단점이 뭐냐면 명암이 없어요. 우리가 밖에서 찍으면 빛에 따라서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이 그림자를 적절히 이용하면 예술 사진이 나오는데 흐린 날이나 그늘은 그런 그림자가 잘 안 나타나잖아요. 근데 사진은 깨끗하게 나와요. 깨끗하게 나오고 대신에 잘못 찍으면 그냥 깨끗한 사진만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잘 찍어도 깨끗하게. 근데 이제 밖에 빛이 비춰질 때 사진을 찍으면은 잘못 찍으면 그늘이 생겨서 그림자가 생겨서 얼굴이 엉망이 되지만 잘 이용하면 예술 사진이 나올 수 있어요. 그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이 빛의 각도를 가장 잘 사용하는 화가래요.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그린 작품을 보시면은 빛이 45도 각도 상향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빛을 이용해서 그린대요. 우리도 그래서 어떻게 찍냐면 카메라를 약간 45도 각도로 틀어서 얼굴을 틀어서 이렇게 찍어요. 그러면 그림자도 45도 각도로 생기거든요. 그래서 얼짱 각도라고 보통 부르잖아요. 얼짱 각도. 렘브란트 각도라고도 얘기해요. 그래서 그림자를 정면으로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햇살을. 눈이 부셔서 못 찍지. 그럼 뒤통수로 돌려서 찍으면 어떻게 될까? 찍는 사람이 힘들지 또. 빛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있으면 뒤통수를 빛이 오니까 모델은 빛이 없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카메라 입장에서는 빛을 받아들이잖아. 통째로. 그러니까 사진이 엉망으로 되고. 그래서 빛을 45도 각도로 틀어서 찍어요. 그러니까 뒤통수를 45도로 받는 게 아니라 어디? 내 얼굴에 빛을 이렇게 받는 거지. 이렇게 45도로. 이해 되시겠어요? 자, 그런 그림이나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잠깐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제 켈빈 온도, 화이트 밸런스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게 화이트 밸런스에 따라서 사진이 이렇게 찍혔는데 여기 흰색이죠. 여기 흰색이고 여기는 노란색인데 보시면 얘가 노랗게 보이죠. 그렇죠. 종이가 얘는 파랗게 보이고 그렇죠. 그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 찍어야 되는지 그것도 달라지는 거고요. 예, 아까 여기 뭐 주광은 5000이나 뭐 플래시 스트로브라고 하는 거 얘를 찍으면 한 6000 정도 나오고 촛불은 한 1900 뭐 이렇게 전구 뭐 이런 것도 나온다고 되어 있고 요 숫자가 있어요. 예, 요런 건 제가 공방에다 올려놓을 거니까는요 참고를 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3200에서 찍었어요. 5500에서 찍었어요. 6500에서 찍었어요. 달라지죠, 사진이. 예, 주변이 색깔이 달라져요. 근데 아까 뭐라 그랬냐면 켈빈 온도가 올라가면 무슨 색깔이 뜬다고요? 파란색을 띄어요. 켈빈 온도가 올라가면 파란색을 띄고요. 켈빈 온도가 내려가면 빨갛게 보인다 그랬잖아요. 아까 여기 그림에서 파랗게 보이고 밑에는 빨갛게 보이잖아요. 빨갛게 보이다가 밑으로 내려가면 검은색이죠. 켈빈 온도가 0이면 검정이죠. 켈빈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사진이 잘 나와요. 켈빈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사진이 잘 나오는 겁니다. 켈빈 온도가 제일 높은 데가 어디냐면 남극이에요. 남극. 북극이나 남극. 근데 거기서 사진 못 찍잖아요. 추워서. 그래서 어디서 찍냐면 괌, 푸켓. 우리나라는 성산포 앞. 성산포 바다 앞에. 거기가 켈빈 온도가 높아요. 그래서 사진이 잘 나옵니다. 그런데 역으로 사진을 찍혀놓은 걸 보면 켈빈 온도가 낮으면 자, 켈빈 온도가 높으면 색깔이 붉은색을 띠고요. 켈빈 온도가 낮으면 파랗게 보여요. 역으로 찍힌 사진은. 그러니까 사진을 찍어놓고 딱 봤더니 얼굴이 퍼렇게 나왔어. 주변이. 그럼 켈빈 온도를 어떻게 했다? 낮춰서 찍었구나. 그리고 붉은색을 띄었으면 뭐다? 켈빈 온도를 높여서 찍었구나. 거꾸로. 왜 거꾸로 나오지? 역으로 나와요. 네, 그게 헷갈리실 거예요. 켈빈 온도가 높은 곳에서 찍으면 켈빈 온도를 높게 찍으면 사진이 잘 나와요. 근데 켈빈 온도를 높여놓고 나서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자동이 아니라 내가 이제 뭐 주광으로 놓고 찍잖아요. 그러면 높은데 낮게 찍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 빨갛게 보이고 낮은데 높게 찍으면 거꾸로 파랗게 보이고 거꾸로 나온다라는 거죠. 이런 사진이 어려워요. 여기는 다 등 켜져 있죠. 오른쪽에 등이 켜져 있죠. 여기 또 뭐가 있어요? 가로등 있죠. 이 포장마차 형광등 백열등인가 형광등인가 켜져 있죠. 여기 또 흐린 날 구름 꼈잖아요. 해가 너울너울 내려갈 때쯤인가요? 그러니까 빛이 종류별로 끼어 들어갔잖아요. 이럴 때는 그냥 눈에 담으세요. 경치 좋다. 와, 예쁘다. 사진을 찍으면 사진이 이상하게 나와요. 이럴 때 찍으면 사진이 이상하게 나온다고. 근데 요즘은 카메라들이 좋아서 그냥 자동에다 놓고 찍으면 잘 나올 거예요. 예. 제가 갖고 있는 카메라는 오래된 디카라서요. 이런 데서 사진 찍으면 엉망으로 나와요. 울그락불그락 막. 예. 요거는 지금 여기 햇살이 들어오죠? 햇살이 들어오고 여기 지금 그림자가 져 있죠. 여기 지금. 저거는 켈빈 온도를 얼마로 찍어요? 그러면은 만이나 이렇게 푸른색이 많이 나오면 그렇게 높여서 찍은 건가요? 이거는 어떻게 찍었다고 봐야 될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게 아니었고 이럴 때는 좀 주의해서 찍자. 그냥 안 찍는 게 최고로 좋은데 또 안 찍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 카메라도 좋으니까
자동에다 놓고 찍으면 알아서 다 맞춰줘요. 그 켈빈 온도를 낮춰야 돼, 높여야 돼. 켈빈 온도를 높이면 어떻게 나와요? 빨갛게 나오죠. 켈빈 온도를 낮추면 어떻게 돼요? 파랗게 나온다고. 본래 켈빈 온도가 높은 거는 파란색인데 켈빈 온도를 높여서 찍으면 상대적으로 높아지면 찍힌 사진은 빨갛게 보이는 거고, 켈빈 온도를 낮추면 본래 켈빈 온도가 낮으면 빨갛게 보이는 건데 일반적인 상황에 따라서 상황보다 낮춰놨으니까 그 대상 찍힌 게 파랗게 보인다고. 근데 일반 카메라는 조작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켈빈 온도를 내가 직접 수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켈빈 온도를 맞출 수 있는 카메라들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있잖아요. 아까 보셨듯이 태양광은 5000 정도나 5500, 5000 정도 나온다 그랬고 흐린 날은 7000 나온다고 그랬으니까 지금 흐린 날이야. 그럼 흐린 날에 넣고 찍으면 되는데 흐린 날로 찍었더니 약간 색깔이 반대로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흐린 날보다 낮추면 되겠지. 흐린 날보다 낮추면은 밖에서 사진 찍다가 실내에 들어가서 찍으면 사진이 붉어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럼 5500을 놓고 밖에서 찍다가 실내에 내려오면은 형광등 켜져 있잖아요. 예, 그럼 형광등 모드로 놓고 찍으셔야죠. 형광등 모드. 예. 그런데 자동으로 놓고 찍어도 요즘 다 잘 나온다. 그럼 일출은 더 높게 되는 거예요. 일출을 얼마에 놔요? 일출은 아까 여기 그림 보시면 일출이 얼마로 나와 있을까요? 7,500 아니 일출은 좀 높여야 되지 않나요? 해가 뜰 때요. 예. 해가 뜰 때는 어디 갔더라? 일출 여기 있네. 일출. 선라이즈. 3000. 3000. 일출과 일몰은 선라이즈, 선셋은 3000 정도.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자꾸 혼동이 생겨가지고. 네. 그러니까 카메라에 그 마크3 거기도 저 켈빈 그 입력하는 다 날이 나- 있잖아요. 다 그렇죠. 나와 있어요. 예. 근데 어디다 놔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예. 잘 모르시면 그냥 오토. 오토로 놓고 찍으시면. 예. 근데 이런 게 있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도로 찍으면 초짜고 맞아요. 맞습니다. 오토로 놓고 찍으면 초짜야. 카메라는 500만 원짜리인데 오토로 놓고 찍으면 그 사람은 초짜야. 카메라 자랑하러 온 거야. 오토로 놓으면 예. 똑같이나 똑같은 거니까. 예. 자, 그런데 이런 거 있어요. 내가 모르고 흐린 날인데 형광등 모드로 찍었어. 흐린 날인데 찍어놓고 가져오면 사진이 어떻게 됐을까요? 엉망이지. 흐린 날인데 흐린 날은 7000 정도 나오는데 형광등 모드로 찍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이트 밸런스가 전혀 안 맞죠. 자동도 아니고. 그럼 그 사진을 어떻게 수정해요? 수정을 못해요. 포토샵으로 해도 제대로 안 나오죠. 혹시 이 기능이 있는가 보세요. 로 기능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다 있죠. 요즘 큰 카메라들은 다. 자, 로 기능이 없는 카메라도 있습니다. 스마트폰 중에서는 V10인가? 그 LG에서 나온 새로 나온 카메라 있잖아요. 전문가 카메라 기능이 있는. 걔는 로 기능이 있어요. 로 기능이 있고요. 일반 스마트폰 말고 일반 디지털 카메라. 일반 디지털 카메라에는 똑딱이가 아니면 대부분 있어요. 로 기능이 있어요. 예. 그러면 어떻게 촬영하냐면요. 촬영 방식에서 플러스 이거로 찍는 거예요. 로우 방식으로만 찍히지는 않아요. 로우 플러스 JPG를 같이 찍어요. 그러면 착각 찍을 때 두 장이 찍히는 겁니다. 착각 찍을 때 두 장이 찍히는데 JPG는 그냥 화이트 밸런스가 엉망으로 된 상태로 찍혀버려요. 근데 로우 사진은 뭐냐면 날것이란 뜻이에요. 날것. 가공하지 않은 날것이란 뜻을 갖고 있는 단어인데 이 로우라는 상태로 찍게 되면은 포토샵에 가서 라이트룸이라든지 이런 전문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화이트 밸런스 값을 바꿔버리면 돼요. 안에서. 그러니까 사진 속에 사진의 상황하고
화이트 밸런스하고 다 따로따로 찍혀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늘에서 화이트 밸런스를 그늘 모드로 찍으면 좋았을 걸 모르고 형광등 모드로 잘못 찍었단 말이야. 그러면 로 사진을 불러와서 화이트 밸런스 값을 바꿔요. 그늘이라고 다시 돌려놔요. 그럼 사진의 빛이 색깔이 어떻게 될까요? 원래대로 돌아오겠죠. 그렇게 해놓고 나서 JPG로 출력해주면 되는 거죠. 이 카메라에는 보니까 나하고 JPG 두 가지 기능을 한꺼번에 찍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같이 찍는 거예요. 두 가지 찍어가지고 카메라상에서는 로로 봐야 되고, JPG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포토샵이나 이렇게 들어가서는 이제 바꿔서 편집할 수 있게끔. JPG로 찍게 되면은요, 일반 디카로, 우리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게 되면은, 얼굴에 묻은 검불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뭐, 기미 주근깨 같은 거는 수정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색상을 못 바꿔요. 화이트 밸런스를 못 바꾼다고. 예를 들어서, 노란 꽃을, 해바라기 꽃잎파리만 선택해서, 붉은 꽃으로, 동백꽃처럼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인 걸 다 뜯어 고치려면, 그러면 엉망되잖아요. 예. 근데 로로 찍으면, 로라는 거로 찍으면, 그게 가능하거든요. 편하죠. 이렇게 찍으면 편하다는 거죠. 예. 잠깐 쉬는 시간 갖고 나서요. 쉬는 시간을 좀 빨리 가졌어야 되는데, 깜빡했네요. 잠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은, 구도를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구도. S자 구도라고 되어 있어요. S자 구도. S자 구도는 주로 성곽에 가시면 많이 있죠. 그렇죠. 남한산성 뭐 이런 데 가시면은 저런 성곽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곽들을 성곽 벽에서 찍으면 어떻게 돼요? 성곽 벽에서 찍으면. 이게 성곽인데 벽에서 찍으면 벽면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살짝 높은 곳에 올라가서 찍으면 되겠죠. 옛날에 이제 남한산성 장군이 올라가서 지휘를 하지 않습니까? 그 높은 곳에서 보면은 성곽들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곳에서 이렇게. 그 다음에 강강수월래 하는 장면 같은 거. 예. 뭐라 할까? 이걸 사진 찍으면 율동미를 느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요즘 둘레길이라고 하는 거 많이 나오잖아요. 둘레길. 이런 둘레길을 보시면은 주로 오솔길, 숲길이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냥 직선으로 쭉 도로를 닦아가지고 아스팔트 깔고 이러진 않잖아요. 둘레길이. 그런 데 가서 보시면은 약간은 이렇게 S자로 휘어져 있는 그런 공간들이 나올 겁니다. 그런 데서 사진 찍으시면요, 예뻐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로 이제 풍경이죠. 인물보다는. 예. 이런 것도 있어요. 가장 많이 유명한 데가 대관령, 한계령 위에서 찍는 거죠. 한계령이나 대관령에서 찍으면 어떻게 돼요? 위에 이렇게 직선으로 못 올라오잖아요. 고개가 높으니까. 꼬불꼬불 올라온단 말이에요. 꼬불꼬불. 예. 그 꼬불꼬불 올라오는 데서 찍으면은 예뻐요. 그리고 주간보다는 야경을 찍으면 더 예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관령, 한계령 꼬불꼬불하죠. 팔자처럼 꼬불꼬불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내려가는 차는 브레이크 등 때문에 빨갛게 보이고요. 올라오는 차는 전조등 때문에 하얗게 보이죠. 그래서 사진 속에는 빨간색과 흰색이 공존해요. 야경 사진에는. 일방 도로가 아니면, 일방 통행 도로가 아니면은 빨간색과 흰색이 공존하는데, 오른쪽에는 빨간색, 왼쪽에는 흰색이 오죠. 맞습니까? 오른쪽에는 가는 차니까 뒤통수가 보여서. 야경에서 찍으면 멋있어요. 근데 야경을 찍을 때는 착각하고 찍으면 저 멀리 있는 자동차 불빛이 안 보여요. 우리 눈에는 보였지만 카메라 눈에는 안 보여요. 찍을 때. 착각 찍을 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셔터 스피드라는 게 필요해요. 셔터 스피드. 그러니까 착각하고 찍는 게 아니라 시간을 길게 착각하고 오랫동안 약 10초, 20초. 하물며 야경을 찍을 때는 별자리 같은 걸 찍을 때는 1시간, 2시간도 카메라를 이렇게 열어서 찍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솔길, 이거 계곡이죠, 계곡. 시냇물이 졸졸졸 흐르는데, 안양천. 그냥 뭐 쫙 일자로 뚫려 있어요, 안양천.
그런데 하나도 안 예뻐요. 근데 시골 개울가 보면 어떠냐? 꼬불꼬불. 예. 버드나무 이렇게 돼 있고, 수풀이 우거져 있고, 애들이 거기에서 막 피레미 잡는다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예쁘죠. 그러면 요런 개울가를 찍을 때는 길가 위에서 찍어야 될까요? 아니면 개울가에 들어가서 찍어야 될까요? 지금 얘도 어떻게 됐어요? 얘도 길 위에 올라가서 찍은 것처럼 보이는 거죠? 예. 얘도 길 위에 올라가서 시냇물에 올라가서 개울가에 올라가서 이렇게 들어서 찍으면 멀리 풍경을 찍는 거죠. 그렇죠? 예. 이건 경사구도라 그래. 경사구도. 어떻게 보면 되게 불안전하게 보인다고 여기 써있네요. 불안전하게. 특히 이거 남산 그 계단 있잖아요. 그 어린이 공원 있는 데서 저 위로 올라가. 이게 남산 계단인지 딱 봐서는 남산 같기도 하고, 아니면 저기 어디야, 고성에 통일전망대 올라가는 계단 같기도 하고, 계단이 올라가는데 이거를 정면으로 찍는 게 아니라 약간 측면에서 찍었죠. 또 측면에서 찍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계단을 정면에서 찍으면 대칭형으로 찍힙니다. 근데 측면에서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약간 불규칙하게 나오죠. 이렇게 오른쪽이 벌어지는, 굉장히 불안스럽게 보이기도 해요. 굉장히 불안스럽게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찍어보시는 연습도 하시면 좋고요. 특히 이런 거, 이거 예쁘지 않아요? 얘는 지금 금강산 12,000봉 뭐 이런 식으로, 예, 기암절벽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왼쪽에는 뭐예요? 언덕배지에 숲이 조성되어 있는데 눈이 온 거예요. 그렇죠? 또 어디가 이럴까요? 보성에 가면 녹차단지, 야생 녹차밭 있잖아요. 거기도 그냥 산비탈에 돼 있거든요. 이때는 반드시 지켜야 될 규정이 뭐냐면 수직 수평을 맞춰야 돼요. 그런데 수평을 맞춘다 그래서 얘를 카메라를 삐딱하니 돌려서 찍으면 안 되죠. 자연은 자연 그대로 찍으셔야 돼요. 즉 바닷가에 가서 수평선을 찍어야 되는데 카메라를 삐딱하니 찍으면 안 돼요. 수평선은 정확히 수평선을 맞춰주셔야 돼요. 자연은 틀어서 찍으면 안 돼요. 얘도 나무는 피사의 사탑을 찍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피사의 사탑은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 기울어진 거를 내가 똑바로 맞춰서 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찍어달라는 얘기죠. 그런 것만 맞춰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위험한 구조물인데? 우리나라는 이런 데서 사진은 없을 것 같은데, 못 찍을 것 같은데? 추락 위험, 여기 지나가지 마시오, 통행 금지 떨어져 있을 것 같은데? 예. 이건 외국 어디 시설 같은데, 그렇죠? 예. 이거는 뭐냐면 대각선 구도라 그러죠. 대각선 구도. 여기 밑에 보세요. 밑에. 이거 어디야? 도봉산인가? 암벽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은 올라가면 위험하죠. 특히 이제 봄 되면 해빙이 끝나고 나면 얼음이 벽이 갈라져요. 이렇게 바위들이 큰일 나죠. 사고 많이 납니다. 근데 이거를 찍으려면은 천상 암벽을 등반했었을 것 같아요. 암벽 등반해서 찍든지 아니면 저 멀리서 망원렌즈로 찍어야 되겠죠. 이것도 자연 그대로 찍으시면 돼요. 그럼 수평과 수직 잡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지금 여기에서 어디가 수평이고 어디가 수직인지를 카메라에서 잡기가 불편해요. 왜? 산은 기울어져 있지. 수평이나 수직을 잡을 만한 기준점이 없잖아요. 그렇죠? 기준점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카메라에 보면 수평 수직 기능이 있어요. 수평 수직 기능이 있단 말이야. 그런 카메라가 있기도 하고, 우리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또 뭐가 있냐면 그 안내선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안내선. 이렇게 가이드를 제가 이렇게 가로 세로 만들어 놨는데, 이걸 놓고 이렇게 놓으시면 이 책상을 찍을 때도 가로 세로 수직이 수평이 맞았는지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안내선을 놓고 찍으시는 것도 요령이에요. 예. 그 다음에 안 되면 카메라에다가 수평계를 달아도 되는데,
여기다 수평계를 달기도 참 그렇고. 제 카메라에는 수평계를 달아놨어요. 또 삼각대도 있잖아요. 근데 이 암벽 찍을 때 삼각대에다 놓고 찍기도 힘들잖아요. 앱에도 수평기 있잖아요. 앱에도 수평기. 예. 근데 앱에 수평기를 놓고 카메라를 또 실행시키면 이거 보랴 저거 보랴 힘들죠. 그렇죠. 그러니까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런 사진 찍으려면. 근데 일단 찍지 마세요. 위험해, 이거는. 이런 데 가시면 위험해요. 예. 그러니까 누군가가 막 암벽을 올라가면 그냥 보세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이제 비행기 지나가는 거. 비행기 지나가는 것도 수평으로. 비행기 지나가는 거는 내가 고개만 돌리면 수평이 되기도 하고 수직이 되기도 해요. 근데 어떻게 찍으면 좋다? 비행기가 내려가는 장면을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꼰두박질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해요. 그러니까 대각선으로 올라가는 방향 쪽으로 해서 찍어야 돼요. 근데 사실 이 비행기가 내려가는 건지 옆으로 가는 건지 정확히는 몰라요. 근데 지금 상황 봐서는 하늘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박진감이 있는 거죠. 이것도 요령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 이제 눈꽃이 핀 거죠. 나뭇가지에. 이게 쭉 늘어졌단 말이야. 그렇죠. 늘어졌으니까 인위적으로 45도 각도로 이렇게 맞춰서 왼쪽에 있는 것도 이게 지금 이끼에 이렇게 물이 흐르는데 자세히 보면은요, 이 물이 구름처럼 보이죠. 예, 물이 통통통통 튀는 게 아니라 구름처럼 보이잖아. 이거는 오랜 시간 찍은 거예요. 착각하고 찍은 게 아니라 막 1분 정도 착각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찍게 되면은 물 안개처럼 보여요. 물 안개처럼. 물이 막 흐르다는 것처럼 이렇게. 예. 그럼 우리 스마트폰에 셔터 스피드가 있나 한번 보세요. 카메라 안에 셔터 스피드 기능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제 카메라는 없는 것 같은데. 있습니까? 저는 셔터 스피드가 없어요. 예, 찍으면 그냥 착각하고 찍혀버리고 마는 거야. 카메라에는 렌즈가 들어있고 렌즈를 통해서 빛이 들어와요. 그럼 빛이 필름에 닿는 거예요. 우리 디카는 필름이 아니라 CCD라는 곳에 이제 사진이 기록이 되는데 필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빛이 필름에 닿으면 바로 닿으면 안 되니까 막아놨거든요. 근데 얘를 짠 하고 열어요. 그럼 빛이 막 들어오겠죠. 그러니까는 수돗물을 밸브를 틀어놓으면 물이 콸콸콸 나올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잠궈야 되겠죠. 넘치지 않게끔. 열었다가 잠그는 시간을 셔터 스피드라고 하는 거예요. 셔터 스피드를 짧게 하면 착각하고 찍히는 거고, 셔터 스피드를 길게 놓으면은 착하고 한참에 착하겠죠. 그럼 이 시간을 내가 조절할 수 있으면 일반적인 디카는 다 있어요. 셔터 스피드가. 그래서 야경을 찍을 때 밤하늘 저기 태백산에 가서 뭐 별자리 같은 걸 찍을 때는 1시간, 2시간씩도 틀어놔야 되거든요. 예. 착각하고 찍을 수 있는 게 아니라 1시간씩 카메라를 열어놔야 돼요. 렌즈를. 그럼 빛이 이렇게 별이 지나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별이 지나가는 게. 근데 우리 일반 스마트폰에 그 기능이 없단 말이에요. 있는 것도 있는데 제가 V10인가 그거는 있는 거를 제가 알아요. 걔는 기능이 좀 좋은 거니까. 예. 그런데 없으면 여기서 뭐를 써야 되냐면 대체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뭐를 쓸 거냐면요. 장면 모드라는 걸 찾아보세요. 장면 모드. 장면 모드에는 뭐 인물 모드, 풍경 모드, 스포츠 모드, 뭐 해변 모드, 석양 모드, 해돋이 모드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어딘지 찾으셨어요? 장면 모드?
이 장면 모드를 찍을 때는 풍경 모드로 찍으면 셔터 스피드가 길어져요. 풍경 모드로 찍으면. 스포츠 모드로 찍으면 빨리 찍혀요. 스포츠 모드는 뜀박질하는 사람을 찍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착하고 오랫동안 찍으면 사람이 뜀박질하고 지나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찍는 거는 스포츠 모드로 찍는 거고, 오랜 시간 동안 풍경을 담아야 되니까 풍경 모드로 찍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물을 위주로 찍을 것 같으면 인물 모드로 찍는 거고요. 인물 모드로. 그러면 인물에 맞춰서 사진이 잘 나와요. 근데 제가 집에 갖고 있는 여기 강의실에 있는 제 디카는 이런 장면 모드가 한 개도 없어요. 디카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제가 수작업으로 다 맞춰야 돼요. 아, 풍경을 찍는구나? 그럼 이렇게 맞추고, 스포츠 장면을 찍는다? 그럼 이렇게 맞춰야 되고 하는 불편함은 있죠. 그러니까 요즘 디카는 편하죠. 요즘 나오는 디카들은 다 편하게, 뭐 해변에 가서 찍으면 해변이나 설경 모드. 왜 해변하고 설경 모드가 왜 따로 있는지 아세요? 해변이나 바닷가나 눈밭에 가면 빛이 많죠. 반사가 되잖아요. 물빛에, 눈빛에 반사가 되기 때문에 카메라가 헷갈려 하는 거예요. 일반 바닷가에 가서 사진을 찍으면 빛은 50이었는데 반사되는 것 때문에 80으로 보여요. 그 눈밭에 가서 찍어도 빛이 60인데 반사되는 것 때문에 90으로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 찍어 놓으면 사진이 이상하게 나와요. 네, 그래서 해변 설경 모드로 놓고 찍으면은 너 지금 이 사진이 빛이 반사되는 양이 많으니까는 감안해서 찍어야 된다라고 알려주는 셈이에요. 그럼 카메라가 속지 말자. 그래서 알아서 탁 찍어준다는 거지. 예. 그게 장면 모드예요. 장면 모드는 사용하시면 사용하실수록 편해요. 해돋이를 찍을 때는 해돋이 모드로 찍고, 가을 풍경 찍으려면 저는 가을 풍경 모드가 있네요. 해돋이 모드도 있고요. 보세요. 아까 그 타이머라는 건 뭐냐면은요, 이 삼각대에다 걸어놓고 나를 못 찍으니까 어떻게 돼요? 3초, 5초 타이머를 걸어놓고 딱 셔터 눌러놓고 쫓아오잖아요. 같이 찍을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보통 얘를 놓고 사진을 찍을 때 스마트폰은 특성상 탁 누르잖아요. 누르다 보니까 충격을 가하게 되잖아요. 충격을 가하다 보면 사진이 흔들려요. 그래서 보통 2초 타이머에다 놓고 딱 사진을 찍어요. 그러면 딱 누르면 흔들렸지만 2초 후에 착각 찍히는 거예요. 그럼 안 흔들리는 사진 찍을 때는 타이머에다 놓고 찍는 게 더 좋아요. 그게 숙달이 되시면 이제 누를 때 살며시 눌러도 찍히는 걸 아시니까는 살며시 누르겠지. 근데 세게 누르면 흔들려요, 당연히. 그러니까 그때 타이머로 놓고 찍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노출이라는 거 있을 거예요. 노출. 밝기, 다른 말로 밝기. 아까 우리 선생님은 또 밝기라고 되어 있는 것 같고 좌우로 움직이죠. 그렇죠? 그 노출을 놓고 보시면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면 밝아지고 어두워질 겁니다. 내가 지금 실내에서 사진을 찍으려고 딱 사진을 찍으려고 봤더니 이 화면이 어둡게 나오네. 왜 형광등을 꺼놨으니까 어둡잖아요. 그러면 얘를 인위적으로 밝게 찍어줘야 좋잖아. 그때는 밝기를 이렇게 오른쪽으로 넘겨주면은 사진이 밝게 보이거든요. 그때 찍어주면 되고. 근데 땡빛에 나가서 찍어봤더니 너무 또 밝게 보여. 그러면 어떻게 약간 어둡게 놓고 찍을 수도 있고. 그렇게 찍으면 좋고요. 그 다음에 아까 ISO라는 말도 나왔어. ISO. 자, 지금 여기 잠깐만요. 요 구도에 대해서 잠깐 보다가 제가 넘어갔는데 구도라는 거는 특별히 없어요. 이 장독대 같은 거 찍을 때도 장독대 있잖아요. 뭐 정선에 가면 뭐 어디 뭐 고추장 마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장독대 많은 집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장독대도 수평 수직으로 찍지 말고 대각선으로 찍으면 좋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땅 갈라진 거 이거는 좀 마음 아프다. 땅 갈라진 거는. 그 다음에 국기계양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그 다음에
삼각형 구도라는 거, 삼각형 구도. 뭐 마이산에 있는 무슨 뭐 이런 거, 돌탑이라든지 뭐 이런 독도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삼각형 구도가 안정적으로 돼 있어요. 만약 역삼각형이면 어때요? 되게 불안하죠. 예, 삼각형 구도가 보기 좋아요. 그러니까 건물을 찍을 때도 아래쪽에 보면 건물이 있는데 이런 건물을 찍을 때도 주의사항이 뭐냐면은 약간 정면에서 못 찍었어요. 약간 측면에서 찍은 거 느껴지시죠? 그렇죠? 그러면 건물이 불안하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건물을 찍으실 때는 건물 가장 정중앙에서 찍어주셔야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애가 어디 한옥집 다니면서 사진을 찍어왔는데 정면에서 누가 찍고 있으니까 측면에서 찍었나봐. 사진이 다 배려놨어. 그때는 좀 밀치고 들어가서 찍는 그런 재주도 있어야 돼. 그래서 기자들이 사진을 찍기 제일 좋은 장소에 미리 와 있는 거예요. 1시간, 2시간 전에 미리. 그래야 사진이 잘 나오거든. 보도사진 찍기가. 늦게 온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귀퉁이에서 찍는 거지. 귀퉁이에서. 그러면 옆 사람 옆모습만 찍히지. 그거 신문에 못 내지.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요런 거. 하늘, 땅. 이렇게. 하늘, 나무, 땅. 여기는 하늘, 바위, 물, 반. 여기는 이제 하늘과 땅, 그리고 바위. 그게 이제 3등분을 쳐가지고 탁탁탁 3등분. 요런 것도 이제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 좋아요. 이거는 이제 궁궐에 들어가면 요런 사진들 있죠? 특히 다리 밑에 교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요, 요령이 뭐냐면 오른쪽을 기준으로 찍어보세요. 오른쪽 기둥에다 딱 붙여갖고 찍으면 왼쪽이 많이 벌어지고요. 왼쪽 기둥에다 놓고 찍으면 오른쪽이 벌어질 거고 정중앙에서 찍기도 하고. 근데 지금 오른쪽 사진 자세히 보시면 약간 오른쪽으로 기울어졌죠? 이 사진. 오른쪽으로 살짝 기울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수평을 못 맞춘 거예요. 근데 요 정도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살짝 왼쪽으로 다시 각은 잡을 수가 있어요. 예. 이거는 유명한 사진이죠. 우리 그 88 올림픽 게임 할 때, 예. 태극 문양이지 않습니까? 잘 맞춘 거죠. 그렇죠. 김밥 찍어도 멋있어요. 김밥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측면에서 찍어줘도 예뻐요. 반반 찍기도 하는데 반반 이렇게 3등분 채도 되고. 근데 얘는 3등분 할 게 없죠. 그러니까 위에 아래를 요렇게 이슬 먹은 이파리가 반을 갈라놓은 거예요.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뭐 주제가 뭐고 부제가 뭐고 뭐 이런 거 있는데 이건 나중 문제고요. 예. 본래 이렇게 찍힌 거예요. 이렇게. 근데 여기 막 사람들이 밟고 다녔죠. 여기 자세히 보시면 뭐 여기 눈이 막 되게 지저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세로로 잘라버린 거예요. 세로로 잘라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이런 사진 찍으실 때는 여기를 처벅처벅 밟고 들어가서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베리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옆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옆으로 등장해서 엎어져요. 이렇게. 그리고 연인 사이가 얼굴을 마주 보겠죠. 이렇게 서로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서 찍으면 이 사람 발자국이 보이니까 이 뒤에서 찍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서로 이렇게 춥지만 외투는 벗고 연출을 하기 위해서 손을 마주 잡고 서로 사랑합니다 하는 식으로 표현을 잡고 찍으면, 그리고 이제 찍고 나서 요렇게 자르는 거죠. 눈속임이지. 쉽게 말하면 눈속임. 자, 아까 여기 잠깐 봤더니 그 셔터 스피드라는 말은 우리 카메라에 없어가지고 해결 못했고요. 대신에 뭐는 있었냐면은 그 밝기, 감도 조절하는 거 있었고 ISO라는 말이 나왔죠. ISO요. ISO는 뭐냐면 빛을 받아들이는 정도예요. 이걸 우리는 감도라고 하는데, 감도. 빛을 얼마나 많이 받아들일까 하는 거죠.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빛을 받아들이는 숫자가 감도가 떨어져요. 제일 작은 숫자가 25예요. 필름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필름에서는 제일 높은 게 1600 정도 나와요. 근데 디지털은 그걸 깼어요. 뭐 25600도 있고 256,000도 있더라고, 감도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ISO 값이 100인데 200으로 바꾸면 뭐가 되냐면 빛이 2배 늘어난 것처럼 찍히는 거예요. ISO 400을 놓으면은 빛이 4배 많아진 것처럼 찍혀요. 그러면 빛이 많아지면 빨리 찍혀요. 빛이 많아지면 빨리 찍혀요. 그러니까 여러분 카메라에서 감도를 1600으로 올리세요. 그러면 착각하는 속도가 16분의 1로 줄어들어요. 더 빨리 찍혀요. 그러니까 아까 셔터 스피드가 없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필름 카메라나 구형 디카는 이게 안 돼요. 감도를 높이면 위험해요. 사진이 엉망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요즘 나오는 디카는 감도를 높여도 괜찮으니까 감도를 높이세요. 높여서 찍으시면은 어떻게 된다? 착각하고 빨리 찍혀요. 그런데 풍경 사진 찍을 때는 어떻게 돼요? 감도를 내려야 돼요. 감도를 내려서 100이나 50으로 찍어야 착각하고 오래 찍히거든요. 오래 찍히면 풍경이 잘 나와요. 풍경이 잘 나와요. 대신에 흔들림에 주의해야 되겠죠? 흔들림에 주의해야 돼요. 다음 시간에는요, 제가 뭐를 설명할 거냐면은 이 카메라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사진을 찍어 볼 건데요. 제가 상황을 설명해 드릴 거예요, 상황. 이런 사진을 찍고 싶습니다. 어떻게 찍으면 좋을까요? 라고 제가 상황을 주제를 드리면 여러분이 상황을 맞춰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종이컵을 찍어도 되고 책 표지를 찍어도 되고 다음 시간에 이 책 안 가져오셔도 될 거예요. 세 번째 날서부터 책을 가져오시면 되고요. 다음 시간에 오실 때는 혹시 그런 거 있으시면 가져오세요. 그 큰 거 말고 작은 인형 같은 거, 액세서리 같은 거 있죠? 그런 걸 가져와서 우리 책상 위에다 놓고 한번 찍어보는 연습을 할 거예요. 안 되면 종이컵, 뭐 필기도구 이런 것도 찍어보는데 필기도구는 너무 가난해 보이고, 그러니까 예쁜 인형 같은 건데 조그만 거 있죠? 큰 거 곰인형 가져오지 마시고 내 손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 그 정도만 갖고 오셔서 한번 그걸 갖고 한번 소품을 찍어 볼 겁니다. 그렇게 할게요. 아시겠죠? 예.